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원소들의 화학 결합과 물질의 생성이에요. 자, 제일 먼저 배우게 될 부분이 뭐냐면은 비활성 기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배우게 되는 비활성 기체라는 것은 뭐냐? 아주 쉬워요. 말 되게 어려워 보이지? 비활성 기체, 뭐가 활성화되지 않은 기체인 것인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아주 간단해. 뭐냐?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배우고 있었던 게 무슨 규칙?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8개, 세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8개 들어가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 중에서는 옥텟 규칙을 완벽히 다 만족하고 있는 원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걔네들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뭐라고? 옥텟 규칙을 만족한 원소를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옥텟 규칙을 모두 만족한 비활성 기체의 종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 우리가 계속 외웠던 주기율표 있죠? 여기서 제일 오른쪽 부분, 즉 몇 쪽이야? 8쪽이야? 18쪽이야? 18쪽 원소들이죠.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3개 있으니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헬륨. 자, 헬륨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2번이면 원자의 전해량이 몇이죠? 플러스 2.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2개. 어허.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므로 옥텟 규칙을 완전히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이거.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친구가 바로 네온입니다. 자, 네온은 몇 번? 10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0번이면은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10이라고 볼 수 있겠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8개가 들어가는 옥텟 규칙을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원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18쪽 원소의 비활성 기체는 바로 아르곤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얘는 몇 번이냐? 18번입니다. 자, 18번이면은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18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8개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양이온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음이온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왜? 양이온이 된다는 소리는 전자가 하나 많다라는 소리, 전자가 좀 더 많다라는 소리고, 음이온이 된다는 소리는 전자가 부족한다라는 소리야. 결국 모든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가 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첫 번째, 대부분 원소들은 전자를 버리거나 얻어서 18쪽 원소가 되려고 한다. 그쵸? 왜? 전자를 버리거나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 게 누구니까? 18쪽 원소, 즉 비활성 기체니까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은 옥텟 규칙을 전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가지고 와야 돼? 아니. 전자를 버려야 돼? 아니. 그래서 그 누구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누구도 반응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비활성 기체인 거야. 다른 사람들과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원소들과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비활성 기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옥텟 규칙을 전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원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안정된 원소이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 정도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됐죠? 좋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이 바로 옥텟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다 적었죠? 적었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바로 이온결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결국 주기율표를 외우고 옥텟 규칙을 공부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들을 다 배운 이유가 바로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볼게요. 1번 이온결합. 자,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들이라는 게 뭡니까? 전자 하나를 버리거나 전자 하나를 얻어온 친구들을 우리가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온결합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저 둘이 왜 결합하게 되느냐? 양이온에는 플러스 전기, 즉 전하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기, 즉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둘이 결합을 하는 걸까? 바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겠죠. 자, 단순히 인력이라고만 설명해도 충분히 맞지만 조금 더 고급진 표현,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조금 더 멋있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하,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 간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고, 우선 아무것도 다 필요 없이 아직 특징 넘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양이온은 대부분 어떠한 원소들이 양이온이 되느냐? 바로 금속 원소들이 양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음이온에는 어떠한 친구들이 해당이 되느냐? 바로 금속이 아닌 친구들. 그래서 비금속 원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아하,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결합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나트륨과 염소의 결합이 많이 등장하게 될 텐데 어떻게 결합하는지 볼게요. 또 그릴 거야. 또 그릴 거야. 너무나도 귀찮겠지만 또 그려야 됩니다. 가볼게요. 나트륨 몇 번? 이제는 나와야지. 11번. 그럼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1이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를 버리는 게 쉬우므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Na 플러스가 된다. 그쵸?
그 다음 CL로 한번 볼게요. CL은 몇 번? 17번. 그러므로 원자의 전하량이 몇 번? 몇? 17.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7개. 그럼 얘는 전자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게 쉽겠죠? 그러므로 CL은 뭐가 되는 거야? CL-. 방금 말씀드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무슨 인력?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엇이 된다? NA와 CL이 더해지게 되는 NaCl이 탄생하게 된다. 즉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염화 나트륨 소금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이게 이온 결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 이온 결합의 물질의 여러 가지 특징이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만 한번 터치하면은 수업 시간이 끝나겠네. 한번 보자. 자, 이온 결합의 결합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직 모르는 미지의 양이온이 하나 있다라고 해볼게. X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지의 음이온 이렇게 Y-라고 할게요. 저 둘이 합쳐질 때 어떻게 합쳐지게 되느냐? X는 음이온 뒤로 오게 돼야 되고요. Y는 X 옆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X 스몰 y, y 스몰 x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이온 결합 물질은 전하를 띄어야 돼, 안 띄어야 돼? 띄지 말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케이? 이온 결합 물질은 전하가 없다. 오케이? 하지만 이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에 녹아 들어갔을 때는 전기가 통해요. 왜?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X가 다시 이렇게 바뀌고요. 원래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도 되겠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다시 바뀌게 되는 거고 얘는 다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바뀐다라고 하는 소리는 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소리죠. 즉 전기를 띠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전기를 띠게 된다라는 소리는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녹았을 때 즉 수용액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전기가 통한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해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 공유결합 물질은 전도성이 없거든. 오케이? 자,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될 특징들을 한번 쭉 터치를 해보자면 이온 결합 물질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와의 결합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3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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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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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로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쪽에다가 힘을 펑 하고 줬어. 그럼 이렇게 촉 밀리게 되겠지. 밀리면 어떻게 되니? 플러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플러스랑 플러스 겹치게 되겠지. 플러스랑 플러스 사이 그리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 정해.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들은요
충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깨져요. 결정을 이루면서 깨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 혹은 쪼개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온들 간의 이온 결합 물질은 충격을 받으면 깨진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온들 간의 청력, 즉 반발력 때문에. 그 영어 길다. 쏘리. 글이 길면 안 되는데.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소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상온에서, 즉 우리 여기다가 소금을 가지고 오면은 액체니 기체니 고체니 고체 상태죠. 고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결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결합력이 강하다. 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의 중요한 특징 한 4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아까 내가 5가지라고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아요. 이게 원래 5번째 특징이야. 근데 나는 그냥 한 번에 설명을 해버린 거죠. 물에 녹았을 때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것도 한 가지의 특징인데 나는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고 그때 전기가 통한다는 것을 이 하나에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4가지로 끝난 거야. 오케이? 이것이 이온 결합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공유 결합까지 한번 가보자. 두 번째, 공유 결합. 자, 공유 결합은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온들 간의 결합이 아니고요. 산소, 옥텟 규칙 만족 못하고 있죠. 질소, 옥텟 규칙 만족 못하고 있습니다. 수소, 옥텟 규칙 만족 못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걔네들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무조건 전자를 가지고 오고 버리는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힘든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야, 나 하나 부족해. 너도 하나 부족해? 야, 그러면은 내가 하나 줄 테니까 너도 하나 줘. 우리 같이 쓰자.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그릴 건데 나는 빨간색밖에 없어. 너는 파란색밖에 없어. 너는 검정색밖에 없어. 그럼 우리 셋이 뭉쳐가지고 내가 빨간색 쓸 때 내가 파란색 쓸 때 너는 내 빨간색 쓰고 내가 빨간색 쓸 때 너는 내 검정색 쓰고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유 결합이야. 즉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부족한 전자수만큼 전자를 공유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유결합이야.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수소는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겠죠. 전자 몇 개 부족해? 1개 부족하지. 그래서
수소끼리 전자를 서로 하나씩 공유합니다. 총 한 쌍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공유하게 되는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단일 결합이라고 부르게 돼요. 오케이? 단일 결합. 한 쌍만 공유한다. 단일 결합. 두 번째, 산소 한번 볼게요. 산소. 자, 산소는 전자가 총 2개가 모자릅니다. 그래서 2개씩 공유를 해요. 총 전자 쌍을 2개를 공유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때 결합하는 결합의 이름은 이중결합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총 3개가 모자라. 그러면은 3쌍을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무슨 결합이라고 봐야 돼? 삼중결합. 오케이? 이것이 공유결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이온결합과 달리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비금속 원소끼리의 부족한 전자수만큼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공유결합의 특징을 여러 가지 한번 보자면요. 얘네들은 이온결합보다 특징이 좀 많이 없어요. 첫 번째, 좀 나쁜 얘기긴 하지만 내가 방금 태극기로 예를 들었지. 내가 방금 이렇게 둘이랑 색을 공유하기로 했어. 근데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너네 태극기 못 그리게 들고 도망가 버렸어. 쉽지 도망가기.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결합력이 약해요. 어떻다? 공유결합 물질은 결합력이 작다. 자, 결합력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또 다른 말로는 상온에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아, 공유결합 물질들은 대부분 다 액체나 기체 상태로 상온에서 존재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온결합 물질 대부분이 다 고체 상태로 존재하였다라는 특징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 그랬고 물에 녹았을 때 전기가 통한다라고 그랬죠. 하지만 공유결합은 물에 대부분이다. 아예 안 녹는 건 아니야. 대부분이 녹지 않는다. 그리고 물에 녹아 들어갔을 때도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얘네들은 전기를 띠는, 즉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이온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것이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전부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것만 내가 공부한 내용만, 내가 알려준 내용만 가지고 문제풀이가 바로 안 될 수도 있어. 1등급 도전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많이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1등급 도전까지 풀어보되 어려울 수 있으니까 모르는 부분은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요. 혹은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채점을 다 해드릴 거니까 채점 받고 나서 저한테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수업은 여기까지.